네, 반갑습니다. 아주 재밌게, 재밌게 쓰신 민주공화국 위협하는 파티는 잘 봤고요. 밑줄 그고 봐야 될 구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학리적으로보다는 이제 경험치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상대당인 국민의힘이나 무슨 정의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당을 민주당을, 제가 속한 민주당을 돌아보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또 그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고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턴가 여기 빠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맹종하고 그리고 일색이고 이견을 허용치 않고 이견을 허용하면 배신자, 내부 총질 이렇게 하고 맹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때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심되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성역화 또 신격화 오류가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다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상대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악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상대를 악마화 시켜야 되고 이렇게 쳇바퀴가 돌면서 그 악마와 증오와 적대감에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그게 좀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소위 문파. 그 전에 이제 그와 비슷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열성적으로 좋아하지만 그 경쟁 관계나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은 거의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되고 하여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그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세력들이 그걸 또 편성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때까지 와서는 완전히 변종이 돼버렸어요. 듣도 보도 못한 개딸들. 근데 개딸들이라고 해서 이제 젊은 여성들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아보고 얘기를 해보면 나이가 꽤 드신 분들입니다. 물론 어느 딸인 건 틀림없죠. 딸인데 이렇게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들 대선 때 그 여성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확증은 없지만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하면 이상민에 대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자기네들 나름의 커뮤니티에 올려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여기에 민주공화제 하여튼 기본적인 민주공화제를 침해하는 건 물론이고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이용하는 중심 정치인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편성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신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레 공격하고 말로는 이거는 당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결국 당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더 얄미운 거 있죠. 예? 아니 속마음은 야 공격해 둘게하고 집단적으로 하라고 즐기고 있는 듯한데 다 그 선수끼리 아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도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 하나 초선부터 중진 다선들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사람이라는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대가 있고 또는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이런 게 납작 엎드리고 그냥 맹종이에요. 그리고 1년 내내 이재명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1년 동안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상대당에서 공격받는 대로 방패정당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전락이 돼버렸다. 물론 이제 저와 다른 의견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제다, 공화제다, 또는 진보다, 보수다 이걸 논의하기 전에 상식이 그냥 붕괴돼 버리고 반상식의 정치들 버티고 우기고 또 버티고 우기고 뭐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고 저희 당 저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그러면 이명박, 최종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낫다. 근데 그게 요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좋은 거라고 본받아가지고 문재인 때보다 낫다.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저 못된 거는 급속히 전염되고 닮아간다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 이 반민주적 행태, 반공화적 행태, 반상식적 행태는 국민의힘도 정도 차이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장이신데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하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행태는 똑같다. 별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도 아니에요. 제가 그 평등법,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에 이미 입법화되고 있는 평등법을 그걸 법안 동의받는데 겨우 20몇 명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적 이거는 IMF에서 그 코로나 때 여러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계층들의 위기에 놓인 계층들에 대해서 이게 지원해주는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뭐 제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걸 해서 사회적 연대 특별세법이라고 해서 저 그 용어 그대로 따서 했는데도 법안은 냈습니다만 뭐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여당일 때도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고 지금도 뭐 처박아두고 있고. 근데 법안은 그렇습니다. 저 빅테크 기업들 수익을 얻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특정 목적 예컨대 그 청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학자금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생계자금으로 일정 뭐 20몇 세부터 30몇 세까지 딱 그거를 용도로만 딱 쓰고 너무 또 조세 저항이 크니까 클 수 있으니까 3년간 한시법으로 딱 했는데도 뭐 지난 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뭐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따뜻한 정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걷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3% 성장 뭐 하는데 별로 이제 호응도가 없잖아요. 호응이 없지. 지금까지 너무 구라를 많이 푸니까 뭐 하면 믿습니까? 그리고 3% 성장하려면은 재정 투입하려면 그 재원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적자재정 해가지고 좀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까 줄여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은 뭐 세금을 걷든지 증세를 하든지 뭐 이거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정치권의 그 기본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도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붕괴되고 망가져서 자정기능도 멈춰서 있고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우리 당에서 먼저 진상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당은 수사권이 없어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이 포갑에 의해서 민주당이 당했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검찰이 수사한 걸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러는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정치의 국민들이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파시즘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벌어지는 현상들은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